안녕하세요.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은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. 이 책은 휴대폰,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라면, 인터넷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선생님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고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선생님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한 인터넷 기업들이 엄청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해요. 근데 그 수집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디 회원가입을 할 때 뭐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. 사실 그거 체크를 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체크에 가입을 한다는 게 우리 그 약관들을 거의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면 내가 했던 그런 모든 패턴들이 그들의 정보에 수집이 된다는 거예요. 아마존은 단 하나의 데이터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쇼핑몰 어플에 접속을 해서 뭘 구입을 했어요. 근데 다음번에 그 쇼핑몰 앱에 접속을 하면 선생님 구입했던 품목과 연관된 품목들이 자연스럽게 뜹니다. 처음에는 그거를 보고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. 아, 이건 뭐지? 뭐 되게 편리하네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생님 정보를 그들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일례로 뭐 넷플릭스 같은 데나 영화를 볼 때 내가 몇 번 영화를 보고 나면, 뭐 영상을 보고 나면 거기 추천 영상이 뜹니다. 그런 것들이 그들이 모두 데이터를 나의 정보를 수집한 결과물을 분석해서 낸 것들이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. 그죠? 인공지능이라는 게.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. 라는 모든 나의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.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. 새로운 그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1984라는 책이 있어요. 선생님이 그 책을 읽었을 때도 그 빅브라더의 존재가 있거든요.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때 그 시절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. 그 빅브라더라는 그 거대한 누군가가 우리를 낱낱이 보고 있는 거예요. 여기도 보면 CCTV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무인 세탁소가 많이 있어요. 그러면 근데 뭐 내가 그 세탁소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뭐가 잘 안 돼. 그럼 이제 전화를 하라고 해요. 그래서 전화를 해. 전화하면 그 사장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사장님 그 자리에 없지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CCTV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. 사장님은 자기가 멀리 있는 곳에서 CCTV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작동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. 그게 굉장히 편리하죠. 내가 직접 가져와야 되니까. 하지만 그 CCTV라는 게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무서워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로드뷰라는 게 처음 시작된 적이 있었어요. 그냥 그림으로만 옛날에는 그 맵이 설정됐었는데 그 실사가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. 구글에서 그 CCTV를 다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정보를 가져가서 본다는 거잖아요. 그럼 정말 어디에서 클릭만 하면 전 세계 곳곳에 내가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. 정말 언제 어느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생님은 사실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 토론하기에 정말 적합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.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이제 기본적인 플롯은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체포를 한다는 거예요. 좀 어렵죠? 그러니까 예견해서 예견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. 예견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범인을 지목을 하는 거죠.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.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는 사항을 설정해두고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. 여러분 참 이거는 그 당시 영화를 선생님 볼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
그 영화도 이제 그것이 과연 옳은 문제인가라는 거를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. 근데 여기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. 2014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는 장래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갱생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되는 기준은 이제 자기들이 분석한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. 뭐 어린 시절에 기존 범죄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습관을 보니까 뭐 결석이 잦았다, 음주 문제를 일으켰다, 뭐 그런 공통적인 몇 개의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예요. 이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 친구들이 그런 거에 돼 있지만 나중에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될 것인가를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정말 그냥 데이터에 기본한 것들인데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제시가 됩니다. 실제로 여기 이제 오싹한 경계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제시를 해요. 나의 생각, 어떤 이제 사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FBI라는 그 미국 연방 그 수사국에서 어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언론에 그런 미끼 기사를 흘린 거예요. 근데 그 미끼 기사를 흘려서 잡았대요.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짜 그 기사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언론에 나오는 그 기사들은 과연 우리가 그러면 다 믿을 수 있는 기사들인가? 이런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 FBI 수사법은 공정한 수사법이었을까? 아니면 테러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었을까?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데 우리가 한번 좀 정말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굉장히 선생님 읽으면서 무서웠고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.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발 하랄이라는 이 시대의 지성인이 있습니다.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교수님인데요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이분이 2016년도에 서울 포럼에 오셔서 한 말이 여기에 이제 인용되어 있습니다. 기술 자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. 같은 기술로도 전혀 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.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증기 엔진 기술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, 파시즘 사회 등 여러 사회를 만들었듯이 결국은 인간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. 그것은 기술의 방향, 더 나아가 사회의 운명까지 결정할 것이다. 즉 이런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. 근데 결국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.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, 어떤 올바른 생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인식 자체가 정말 올바른 인식, 올바르게 이 정신문화가 성숙된 정신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단순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.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자가 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너무나 이런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들 역시 정말 올바른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많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읽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